딕셔너리에서 특정 요소, 즉 딕셔너리에 저장되어진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리스트나 튜플과 동일해요. 네모가로 첨자 연산을 통해서 그 딕셔너리가 유지하고 있는 각각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요.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경우에는 인덱싱 연산 시 각각의 리스트나 튜플에 대해서 네모 괄호를 통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요소의 순번을 하나의 정수값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리스트도 튜플도 모두 다 네모 괄호를 통해서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 줘야 될 거예요. 리스트는 네모 가로로 기술하니까 네모 가로를 통해 접근하지만 튜플은 둥근 가로로 기술하니까 둥근 가로로 접근한다라고 잘못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요소에 접근한다라는 첨자 연산은 리스트를 만들어라 라는 표현과는 무관한 표현이에요. 같은 기호가 사용되어지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줘야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의 특정 요소에 접근할 때에도 네모 괄호를 통해서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데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경우는 접근하고자 하는 요소의 인덱스 값을 네모 괄호 안에 기술을 했다라는 것이었죠. 저장 순서를 유지하고 있는 저장 구조이기 때문에 몇 번 요소에 접근할 것인지를 지정해 준 거예요. 다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저장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키 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모 괄호를 통한 첨자 연산의 내용으로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인덱스 값이 아니라 인덱스 값을 절대 쓸 수 없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키 값을 기술을 해 주어야지만 그 키로 접근되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결과값으로 반환해 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현재 이 딕셔너리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갖고 있지 않은 키값을 통해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 리스트나 튜플에서 유효하지 않은 인덱스를 통해 데이터를 접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유효한 키값을 가지고서 딕셔너리가 유지하고 있는 특정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둡시다. 자, 따라서 다음의 예제를 보면 현재 D라는 딕셔너리는 마치 영한사전처럼 몇 가지 영어 단어들에 대한 한글 단어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이 행에서 보면 D라는 딕셔너리에 파이썬이라는 영문 문자열을 키값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어서 출력해 줘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현재 파이썬이라는 영문 문자열은 한글 파이썬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이행의 출력을 통해서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한글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얘가 딕셔너리의 처음 요소이다 라고 해서 딕셔너리의 0번 인덱스를 갖고 있는 요소를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이 딕셔너리 입장에서는 0번 인덱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키값 중에서 0이라는 정수를 키로 삼고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현재 이 딕셔너리에는 현재 0이라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없다라는 소위 잘못된 키값이다라는 오류로서 키에라라는 오류가 발생되어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딕셔너리에 있는 특정 요소의 값을 참조할 때 역시 네모가로 첨자 연산을 사용을 하되 반드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유효한 키값을 사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 꼭 확인을 해둡시다. 다만 딕셔너리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현재 딕셔너리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get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현재 어떤 딕셔너리에 대해서 get 하기를 내가 접근할 요소의 키 값을 get 메서드의 인자로 지정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이 키 값으로 접근되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소위 get 메서드의 반환 값으로 반환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현재 딕셔너리 D에 대해서 get 하기를 파이썬이라는 영문 문자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나한테 반환해줘 라고 한다면 현재 한글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을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앞서서 다뤘던 네모가로 첨자 연산과 이 get 메서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이 get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키 값을 인자로 전달했을 때 우리 네모가로 첨자 연산 같은 경우에는 키에러라는 잘못된 키라는 오류가 발생되었는데 반해서 현재 이 get 메서드는 그런 키 값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오류를 내면서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키 값으로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none이란 값, 즉 아무런 값도 반환하지 못한 채로 함수가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함수 출축에서 반환값을 전달받은 result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none이라고 출력이 되어지는데, result라는 변수가 get 메서드의 반환값으로 none 값을 전달받은 상황인 것인데, 그 의미는 get 메서드가 none이라는 데이터를 반환해 준 것이 아니라 get 메서드가 어떠한 데이터도 반환해 주지 못했다라는 상황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result는 어떠한 값도 함수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조건문 같은 것들을 두어서 함수의 반환 타입이 none 값이다 라고 한다면 딕셔너리로부터 유효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명료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 조건문을 통해서 해당하는 요소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것인지, 아니면 키 에러라는 오류가 발생되어져서 정확히 따지면 얘는 오류가 아니라 예외라는 좀 특별한 상황으로 처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것들을 공부해 보면 예외가 발생되었을 때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종료를 하고 마는데, 그 비정상적인 종료 대신 예외가 발생됐다는 상황을 내가 가로채서 적절하게 예외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효하지 않은 키 값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건문을 통해서 유효하지 않은 키 값을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요소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반드시 유효한 여부인지를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외가 발생되어지기를 방치해주고 예외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되어져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키가 이 딕셔너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키 값들 중에 하나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n 키워드를 딕셔너리와 같이 사용을 해볼 수 있어요. 즉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이 키 값이 이 딕셔너리에 저장되어진 데이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키 값 중에 하나인지를 참 혹은 거짓의 값으로 연산의 결과를 내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다음과 같이 하나의 조건문을 두어서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키, 즉 0이라는 키 값을 현재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 0이라는 키 값이 현재 딕셔너리에서 사용하는 유효한 키 값이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고, 지금처럼 유효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false라는 값이 반환되어져서 조건문을 통해서 현재 키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오류를 내고 나서 다음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현재 키 값에 basic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basic이라는 문자열은 현재 딕셔너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효한 키 값이니까 true 값을 반환을 해줄 수 있고, 따라서 현재 딕셔너리에 유효한 키 값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딕셔너리에 특정 요소를 새로 추가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딕셔너리를 선언을 할 때 초기 값으로서 집합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중괄호 안에 각각의 요소들을 키와 데이터의 쌍을 통해서 나열해 줄 수도 있지만, 현재 딕셔너리가 생성되어진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해 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복합자료형 중에서 리스트라는 복합자료형은 insert나 appen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었어요. 투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죠. 한번 생성되어진 투플은 그 내용이 첨삭되어질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처럼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는 있는데, 리스트와 다르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특정 메서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리스트라는 것은 append라는 것은 제일 끝에 추가한다, insert라는 것은 특정 요소 앞에 추가한다 와 같이 어떤 순번에 기반되어진 추가 동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딕셔너리라는 것은 순서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저 새로운 데이터를 어떤 키값과 짝지어서 추가할 것이냐라는 것만 지정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파이썬의 딕셔너리는 그저 딕셔너리 이름에다가 네모가로 통해서
새로운 키값들을 지정을 하기를 새로운 데이터를 이 키값으로 짝지워서 대입해라 라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아래의 예제에서 보면 현재 딕셔너리 D에 대해서 대문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키값은 없는 키인 거잖아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키란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은 키값을 가지고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라와 같은 표현은 현재 딕셔너리에 이 키값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짝지어서 추가해라 라는 동작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이행의 처리가 끝난 다음에 딕셔너리 값을 출력을 해보면 소문자 파이썬뿐만 아니라 대문자 파이썬도 하나의 키값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앞서서 살펴봤듯이 키값은 고유해야 하지만 데이터 값들은, 즉 키에 짝지어진 데이터 값들은 고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했었어요. 즉 소문자 파이썬이나 대문자 파이썬 모두 다 한글 파이썬이라는 데이터와 짝지어져서 각각 개별적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관심 있게 봐둘 것은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인덱스를 이 네모 괄호 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키값으로 하나의 첨자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곳의 데이터를 할당해주는 연산은 이 딕셔너리에 이 키값으로 이 데이터를 추가해라 라는 처리가 일어난다라는 점 확인을 해둡시다. 앞서서 딕셔너리의 내용을 참조할 때에는 유효한 키값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어와라 라는 처리니까 가능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 키값으로 써주어야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어지는 의미를 갖게 되어질 것이에요. 만약에 이 똑같은 표현인데 이 키값이 이미 존재하는 키값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처리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어떤 딕셔너리가 있는데 그 딕셔너리를 통해서 유효한 키값을 통해 첨자 연산을 하면 이 키값으로 접근되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표현에다가 새로 할당하기를 어떤 새로운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소위 이 표현 자체는 한글 파이썬이라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표현인데 그 데이터를 영문 대문자로 기술되어진 파이썬으로 넣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어지니까 소위 이 한글 파이썬이 영문 파이썬으로 대체되어지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딕셔너리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키값을 통해 어떤 값을 대입하게 되어지면 이 딕셔너리에 이 키값으로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이 값으로 수정되어지는 효과가 갖는 것이고 같은 관점에서 딕셔너리에서 어떤 네모 첨자 연산에서 사용하는 키가 유효하지 않은 키값이다 라고 하면 이 딕셔너리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키값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을 이 키로 짝지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처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의 추가나 기존 데이터의 수정이 모두 다 같은 표현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둡시다. 자, 다음으로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앞서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del 키워드나 혹은 remov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혹은 슬라이싱 연산을 통해서 특정 범위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삭제하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현재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del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 이 딕셔너리에 이 키로 식별되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즉 다음의 예제를 보면 현재 딕셔너리 D에서 영문 문자열 베이직이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요소를 삭제하라 라고 처리했기 때문에 그저 키값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키값과 짝지어진 기초라는 이 데이터 전체가 삭제되어지게 됩니다. 즉 이후에 현재 딕셔너리는 출력을 해보면 파이썬이라는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이라는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처럼 첨자 연산을 통해서 식별되어지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둡시다. 물론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지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키값들을 이용해서 요소들을 하나씩 삭제해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한 처리를 위해선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클리어 메서드로 호출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 번에 지워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즉, 클리어 메서드 호출한 이후의 딕셔너리는 빈 딕셔너리가 되어지게 되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